온라인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판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제대로 된 대응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온몸으로 또 막아내야 됩니다.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아야 바로 되고. 잡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는 있는 그대로 그냥 담백하게 사실관계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비판하시고 법적으로 문제 없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비판하시고 저희는 담백하게 전달만 할게요. 아시겠죠? 네. 한병도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부동산에 좀 한문도. 근데 저 한병도 선생님은 한병도 딴 데- 원내대표님. 근데 저 또 웃긴 얘기로 제 사촌이 죄송해요. 이름이 한병도입니다. 아 그래? 죄송해요. 한문도. 감사합니다. 한문도 네, 한문도 교수님. 네네. 자 이게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이 뉴스 네. 네. 자체도 조금 까다로워. 뉴스 자체도. 단어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뉴스 자체도 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예. 야당에서 막 공격해대니까 이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이게 잘 먹혀요 지금. 네. 이게 엄청 잘 먹히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네. 미리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이제 정리를 좀 할 테니까 네. 전문가의 소견을 붙여주시면 되고 네. 핵심은 곽수산이를 이해시켜야 돼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네, 네. 전세 많이 월세만 알아. 아시던데 우리 앵커님은? 아니. 저는 진짜 몰라요. 예. 네, 우리 이제 수사님은 약간 모르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근저당하면 뭐 당 수치에 괜찮은 건지. 뭐 당 이런 수치로 가잖아. 예. 그래서 맞아요. 무슨 췌장이 안 좋나 네. 이러더라고. 아시겠지? 웃을 일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예,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부동산 정상화의 진심이잖아. 네. 그래서 그 의지 표명으로 28년 동안 실거주했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29억 원에 팔았어요. 네. 그런데 매수자가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29억을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야. 내가 집 사는 사람이야. 집 사는 사람이야. 네. 내가 29억에 팔고 네. 그럼 나도 29억 줘야죠. 나한테 주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러면 그냥 끝이야. 그렇죠. 됐지. 네. 그런데 매수자가 음.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줬어. 아 돈을 안 줬는데 어. 아직. 그러면 이 사람이 입 닦아 버려봐. 그러면 소유권은 이미 먹었잖아. 네. 큰일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17억 7천만 원에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은 거야. 아 여기서부터. 만약에 네. 지금 17억 7천만 원을 못 받았나 봐. 아 오케이. 대통령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17억 7천만 원 갚으면 이 근저당 풀어주고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그 아파트를 경매에 붙이면은 17억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아 오케이. 됐죠? 아, 네. 그런데 이를 두고 야권에서 엄청나게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굳이 안 팔아도 되는 집입니다. 굳이 안 팔아도 그렇죠. 돼요. 예. 네. 그렇죠. 왜 나는 그래서 좀 굳이 나는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런데 하도 장동혁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러게. 그냥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래 의지 표명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어. 그래서 살 사람이 많았어. 네, 그래서 맞아요. 금방 팔렸어요. 네.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네. 정보야. 그런데 매수자가 딱 나타났어. 내가 살게요라고. 근데 이 매수자가 어떤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어. 아 예. 그런데 그 아파트가 10월에 팔리나 봐. 아 10월에.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10월에 그 집이 팔리면 돈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나머지 잔금. 근저당 설정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비판을 하는지 하나씩 보면서 우리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경원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초과 이윤 배분 주장대로라면 자신이 폭등시킨 집값으로 얻은 시세 차익, 초과 이익은 환수해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집값 올려놓고 시세 차익은 당신이 먹고 참 행복하겠네 이거야. 그런데 이거는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는 무슨 비평의 영역이 아니에요. 가짜 뉴스. 왜냐? 윤석열 정부 시절 2024년 11월 그때 재건축 선도지구로 이 지역이 지정이 됐어. 24년 11월에 윤석열 정부 때. 오케이, 네. 그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오케이. 자기들의 결정으로 집값이 올랐던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가 안 맞다. 네. 맞죠? 요거는? 네, 정확합니다. 예, 요건 안 나서도 되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나경원 말한 건데 오직하겠어요. 근데 이게 먹히니까 네, 예,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 정리하면 이거는 어떤 뭐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 가짜 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안철수 의견 볼까요?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대출은 다 막아놓고 그렇죠. 이렇게 편법으로 근저당 설정하면서 이 사람한테 갭 투자의 기회를 열어준 거 아니야? 이건 좀 말이 어렵기도 하고 네. 요거는 또 일리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잖아. 그런데 매수자가 근저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돈을 확보하게 된 셈이잖아. 네. 근데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뭐 안철수 의원께서 부동산 지식이 이렇게 없는 줄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원래 일단 뭐 사실상 갭 투자, 뭐 17억 특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않습니까? 선도지구가 네. 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사면은 실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갭 투자라는 건 뭔가요? 실거주 안 하고 사두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면 이분이 매수한 분이 그러면 사지 않았을 때 들어가서 살지 않고 집만 샀다. 이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 법적으로. 네. 이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법령에 자, 자료 5번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 5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죠, 제가. 역시 최고십니다. 네. 그 밑에 박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특히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취득 가액의 10% 수준 내 이행 강제금 매년 부과, 여기에 허위 계약 타용도 전형 등 적발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갭 투자 적발 시 손해가 이익보다 큽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아예 어렵고요. 잔금을 어길 시에는 경매 진행 매수자 손해가 매우 극심합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 다 이해되실 거예요. 네. 벌금도 세나. 그러면 30억, 29억이니까요. 1년에 얼마 내야 돼? 2억 9천. 1년에 2년이면 6억이고요. 어이. 3년이면 10억이다. 9억 돈이 날라갑니다. 누가 하겠어요? 하라 그러도 이거 못 합니다. 하라고 거기다 해도 못해. 여차하면 징역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 왜 합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걸 다 제출해야 된단 말이야. 네. 맞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동산의 기본적인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하면 실거주 의무니까 요새는 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자금조달 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내가 잔금을 언제까지 내고 어.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마련하고. 뭐 주식을 팔아서 마련하고 집을 팔아서 마련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다 적습니다. 적고 언제 입주하고 이런 날짜 예정까지 다 적어야 돼요. 인적 사항까지. 예. 심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 사는데 5억을 보태줬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5억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의 사례예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똑같이. 네네네. 5억을 빌려줬으면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주면 증여세를 물어야 되니까 증여세도 또 물었어요. 네. 증여세도 세금 내고 정식적 법적으로 했어요. 근데 국세청이 이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이상이 있으면 국세청도 들여다봅니다. 그 지자체도 보지만. 네. 그러면 5억은 그 어머니가 어디서 언제 벌었는지를 증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심하게 뒤에 끝까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직접을 조사하고 네. 이 돈이 어떻게 되니? 그럼 이분은 어떤 경우냐? 매수자가 집을 팔 계획이 있고 팔 계획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다 지자체가 검사를 했고 그리고 이분이 안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알고 그리고 그 집의 물건의 가치 그러면 잔금이 17억 7천이 비는데 이 돈을 갖다 어떻게 메꿀 거냐 그러니까 내 집이 25억짜리 25억짜리입니다. 실제로 시세가 이분께 매수자께 25억이니까 20억 싸게 팔아도 팔 수 있으니까 17억 7천 갚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명을 다 거친 거예요. 그렇죠. 다 거쳤기 때문에 이건 갭 투자가 될 수도 없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지자체가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판단했으니까 승인을 해줬겠죠. 네. 그럼 얘기는 정리된 거 왜 적법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네. 한마디로. 막 떠드는 뭐 갭 투자니 뭐니 이런 얘기는 사실 의미 없는 예. 프레임 전쟁이고 두 번째 야, 될 수가 없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네. 너 내가 볼 땐 과정은 하나도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어. 됐지? 네. 아니 그러니까 수산시께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벌금을 1년마다 내 집값의 10%씩 벌금을 내야 되고 갭 투자 적발되면요. 네. 그리고 징역까지 살아야 돼요. 하겠어요? 아이, 안 왜 하죠. 왜? 그래서 그냥 이것만 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갭 그렇습니다. 투자를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네. 억지로 끼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체가 기본 지식이 이제 없는 분이 하신 발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안철수. 되고. 요거 하고 네. 지금 제일 잘 먹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보여주세요. 자신의 아파트가 가진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 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다. 네, 지금 댓글도 이게 지금 제일 잘 먹혀. 아니 그럼 그러면 근저당 설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팔거나 사거나 하지. 왜 대통령이 그렇게 하냐? 이게 제일 잘 먹혀. 얼추 좀 일리 있어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요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너무 과도하게 집을 사는 사람의 편의를 봐준 거야. 너무 과도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매수자를 위해서 이 복잡한 과정을 한 거야. 네. 뭐냐? 매수자가 7월 말까지 매수하지 않잖아. 네.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7월 말까지 이 집의 소유권을 잡지 못하면은 재건축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게 중요해.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면은 7월 말까지 소유권을 이 사람이 갖지 못하잖아. 그러면 조합원이 되지 못하니까 이거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갖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돈으로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핵심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은 시세보다 싸게 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편의를 봐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그거를 억가하는 사람들은 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결정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전에 팔아야지만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편법을 동원해서 팔았다라고 까고 있어요. 전혀 관계 없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상관이 없는 예. 얘기를 갖다 붙였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1번 좀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 이거 자꾸 그 실드 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실드가 그러니까 아니라- 아니,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 저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네. 저는 뭐 정부 여야 가리지 않고 네. 팩트만 저는 주로 아니, 체크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이니까요. 네. 대통령 자택 매각 진실 팩트는 1번 좀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아, 이 집을 꼭 사고 싶어. 나는 사고 싶은데 너는 또 팔고 싶어. 아, 근데 꼭 사고 싶은데 나도 집을 팔아서 잔금을 치를 건데 날짜가 좀 안 맞네. 그 날짜가 좀 아까 우리 최고 앵커가 말씀하신 나는 이 집을 사서 재건축하는 새로운 집에 살고 싶어. 그래서 조합원 지위를 받아야 돼.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가 도정법에 조합원 설립이 인가할 이유라든지 신탁사 시행 지정일 이후에 거래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 지위를 못 받고 네.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이유를 봐줄 필요는 없어요. 네, 봐줄 필요 없지. 안 팔고 그냥 가도 되는데 네. 매수자분이 부탁을 했겠고 또 중개사가 또 중개를 했겠죠. 그랬겠지. 아, 이분이 집을 파는 거 확실하고 잔금이 들어올 것 같으니 대통령께서 조금 편을 봐주시면 이분이 살고 싶으면 산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행으로 좋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면 어떡하죠? 그렇잖아요. 네. 나중에 난다는데 안 내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근저당은 내가 설정해야지. 그 마음을 해서 내가 배려를 하는데 내 채권 받아야 되니까 받을 돈 17억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안전장치로 내가 근저당을 설정할게요. 은행이 여러분들 돈 빌려주고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하면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설정. 그거하고 똑같이 대신 받을 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태니까 받을 돈에서 안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날 가서 대통령이 그냥 경매 붙여버려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매수자가 이거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자기가 정말 책임질 수 있지 않으면 사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 그래 여기 재건축 단지가 공교롭게 지금 빨리 지금 시행자 지정일이 발표될 것 같으니까 거기 한 부탁을 7월 말로 하니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보통 한 20일 한 달 걸리니까 네. 6월 20일 날 했으니까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16일 그때 그 사정을 들어줘서 그러면 돈은 꼭 나중에 갚아라. 그 대신에 당신이 안 갚을 수도 있으니 내가 안정장치로 근저당을 설정할게. 그렇게 네.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일반 이제 돈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청년분들 일하시다가 돈 모아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를 차용증 쓰죠. 네. 그 은행하고 거래할 때 설정하잖아요. 근저당을 설정. 네. 그러니까 수산 씨한테 여쭤볼게요. 근저당 저당권을 정확히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돈 받으려면 돈을 빌려줬어요. 네. 근데 나중에 돈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해요? 때릴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차용증을 받으면 이걸 나중에 돈을 안 갚잖아요. 근데 차용증을 판결을 받으면 월급에다 압류를 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민법에 있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네. 부동산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집 가져가.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가져올 수는 없고 경매를 붙일 수가 있죠. 네. 경매를 붙이면 내가 1등으로 채권이 있으면 경매대금에서 먼저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돈에 대해서 설정하는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려줬을 때. 그 정도만 하면 대통령도 될것 같아요. 뭐예요? 네. 받을 돈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설정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어리게 생각할 댓글에 필요 없죠. 예. 좀 이해되셨나? 아니 조금 너무 긴 것 같았어요. 아, 뭘 길어요. 아, 네. 나보다 더 기시구만. 아니 자 자꾸 쉴드 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네네. 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익이 없어. 굳이 따지면 손해는 있지. 그렇죠. 불편하지. 그리고 10월까지 기다려야지. 이 절차가 좀 귀찮지. 나한테 이득이 없다니까. 아예 안 팔 집을 내가 차익을 노리고 팔아서 그 규제를 피해 가지고 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으면 혹시 문제가 그렇지. 네. 근데 최욱 씨가 그래도 전제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팔지 않아도 되는 집이고 그렇지. 시세보다 낮게 내놔. 그렇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그 제도를 우회해 가지고 차익을 먹으려고 편법을 쓴 것처럼 몰아가고 그게 있는 게 지금 아니잖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핵심이 그거야. 네, 바로. 네, 네. 근데 이익만 따지면 안 팔고 갖고 있고 새로 올라가면 그게 더 이익 아니에요? 그게 더 아, 이익이지. 그렇지. 훨씬 그러면 이익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엄청 물고 뜯었을 거거든. 그렇지. 아. 바로 안 그게 팔았으면. 핵심이야. 만약에 안 팔았어 봐. 어. 저거 나중에 재건축됐을 때 더 올라가니까 그렇지. 얘기해놓고 안 팔았다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골치 아프니까 아유 그냥 솔직히 안 팔아도 된다니까 판 거야. 아, 오케이. 왜냐면 1주택자잖아. 그렇죠. 왜 팔아? 집이 그거밖에 없는데. 아니, 그리고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아버리면 되죠. 그게- 손이 안 봐주고. 그게 제일 깔끔하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란 신분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편의를 봐준 것 같아. 예. 아 근데 이게 뭐 실드야 이게.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집 파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이 사람도 항상 그러잖아.
대장동 인가를 내줬는데 한 푼도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가능해? 막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 제 표현이 예. 정확하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맨날 맞습니다. 대통령이 말씀대로 집을 안 팔고 계속 가져가면 집값이 더 올라요. 그러니까 네, 그걸 아시면서도 예, 그건 이 물어뜯었을 부동산 거라고. 정책에 대한 어떤 신념이 계시기 때문에 네. 솔선수범하시려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네. 이거를 갖다 이제 억측으로 지금 이제 선동 수준의 궤변들이 나오는 거죠. 대출 2억 뭐 이거 갖고 또 얘기하잖아요. 17억하고 편법이냐? 이 대출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대출은 은행을 하면은 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대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잔금날 유예해서 받을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익도 안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렇게 심지어 엎어치기 하는지 이해가 안 지금 됩니다.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10월에 받는 거잖아. 그렇죠. 무려 17억에 가까운 돈. 네. 그러면은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자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딱 그 돈만 그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 정도면 한 달에 한 500 나오죠. 한 500 나와요? 네, 그러면은 계산하면. 근데 그것도 그냥 편을 봐줘서 8, 9, 10, 한 1,500. 그러니까 저 양반이 얘기한 거, 저 양반이 아까 얘기한 이득을 위해서 이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아니, 최강욱 한때 의원이었는데 저 양반. 아니, 저 양반이라는 게 이제 의원이 아니라 나경원 씨. 나경원 씨. 나경원. 그 주장한 주어를 몰라. 죄송합니다. 그분을 이제 지칭한 건데 오해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윤석열식의 저기 논리로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공격해야 되는 논리는 뭐냐면 왜 매수자한테 지나친 편익을 줘서 그렇지. 이 사람이 이익을 더 보게 하느냐. 그렇지. 이거는 뇌물이다. 어. 이렇게 갈 사람들이야 원래는. 아니, 그거는 근데 그것도 말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은 그나마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돼. 그런 논리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 예. 안 그래도 어. 아는 관계 맞아요.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놓고 그런데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입장을 밝혔어. 누군지 아예 모른다 나는. 그렇지. 관계도 없다라고. 대통령 집인지도 밝혔어. 몰랐다. 그거 그랬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국민일보 기자 이강민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 네. 이분들이 매수자하고 세입자 다 취재를 했어요. 제일 빨리. 네. 아. 그분들이 다 확인한 결과 그 세입자가 계시거든요. 현재 세입자. 살고 계시는 분. 네, 네, 그분이 이제 이사를 나가셔야 되니까 미리 편을 봐서 13억 몇천은 돈을 11억 몇천 냈어요. 그 나머지 돈만 설정을 한 거예요. 집 팔면 주겠다고. 네, 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이게 생소하다고 느끼시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LTV 40% 50% 얘기 들었잖아요. 2020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남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데 똑같죠 여기처럼. 근데 풀었어요. LTV를 50% 풀었어요. 네. 푸니까 갑자기 매수자들이 여러 개 생기니까 많이 사요. 그때 이 지금 말씀하신 이 근저당 설정 매도 방식 있잖아요. 네. 거의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만약에 중도금 있잖아요. 중도금 강남은 집값이 비싸니까 30억짜리면 네. 5억 계약금 내고 10억 중도금 보통 이래요. 10억이 날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 해지면 5억이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개사가 얘기를 하겠죠. 이분이 날짜 좀 안는데 돈은 나온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까지 법적으로 다 하냐면 은행까지. 자, 매수인이 돈이 없잖아요. 매도인은 돈을 받아야 돼. 중도금을 쓸 때가 있어서. 그러면 매도인이 보증을 서가지고요. 매수인 명으로 대출을 받아요. 이걸 제3자 담보라 그래요. 그러면 매도인은 돈 받았죠. 매수인은 대출을 꼈죠. 나중에 가면 매수인 부담이 되잖아요. 이것도 은행이 사인해가지고 해주던 시절이 계속 이어져 그때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분당 일대에서 지금 이분이 거래한 방식 있지 않습니까? 예. 공인중개사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콕 집어서 다행히 그 국민일보 기자분들이 열심히 취하셔가지고 다 확인된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건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면 네, 네. 이해되실 거예요. 국민일보 분들이 기자분들이 세 분이만 일을 했는데 거기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아 대단히 이게 아주 적법하구나라고 네. 판단되실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네. 내일 저 부동산 관련 네,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내일 관련 이야기 또 매불쇼에서 다루면 참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병도 아닌 아, 문- 한문도 한문도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내가 좀 약간 억지 부린 느낌이 있어요. 이해됐어 충분히. 그렇죠? 네. 아니 뭐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이익을 보려고 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그냥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뭐 그렇고 근데 아니면 그게 또 다른 아니니까. 사람한테 팔든가 그러니까. 그랬으면 되거든. 예, 그거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